자, 토요일 경질의 쇼크가 이 챔피언스리그 매치데이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덜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찍은 영상, 지현이 형이랑 같이 찍은 영상이 어우, 모두 다 네, 폭발적으로 진짜. 상황이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밤 사이에 맨로나 아니면 로마노 그다음에 첼시와 관련된 니자리 기자들이 킨셀라나. 킨셀라나 네. 어떤 비하인드가 있었는지를 얘기를 했는데 이것 또한 완전히 팩트인지 아닌지는 뭐 사실 그들 당사자 말고는 모르니까. 그쵸. 심지어 어디에서는 무슨 뭐 새로운 여자친구가 생긴 것 때문에 뭐 그런 거 아니야. 내가 그런 봤을 거 그냥 때는- 나는 개소리라고 보고. 아니 그건 그래. 좀 예, 그렇다 치자. 근데 그거는 우리가 확인할 수가 아예 없잖아. 그러니까 그건 논외로 하겠습니다.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의 상황은 그레이엄 포터가 선임되는 것까지도 제법 진척이 됐다. 네. 그 얘기는 이미 어느 정도 교감이 있지 않았을까. 뭐 그거는 당연하죠. 네. 왜냐면 뭐 막말로 그러니까 우리가 랩 추종이라서 뭐 직원을 고용한다고 했을 때도 이제 뭐 아는 출연진을 섭외한다고 칩시다. 네. 그럼 사전에 어느 정도 당연하죠. 컨택이 있어야 그건데 방송 당일날 갑자기 저 죄송한데 혹시 되시나요? 이렇게 하긴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예를 들어 갑자기 긴급으로 하면 뭐 그렇다 쳐. 네, 네. 그런 걸 하는데 이런 어떤 우리도 누군가를 채용할 땐 그렇게 안 하잖아. 네. 글쎄 뭐 이거 열어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리고 포터와 첼시가 어떤 궁합일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연휴에 돌입을 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특별한 속보가 있지 않으면 아무래도 연휴가 끝나면서 뭔가 얘기를 하지 않을까 싶긴 하거든요. 네. 근데 참 하여튼 첼시는 감독과의 어떤 그거는 구단주가 바뀌어도 바뀌었는데. 이런 충격적인 소식들을 뭐 어제 보여줍니다. 이제 중서도 그렇고 어. 장지현 의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사실 로만 때도 이렇게까지 이런 느낌은 아니거든. 그러니까 빠박한 네. 그런 느낌은 없었는데 이제 제 주변에 이제 첼시 팬들도 음. 굉장히 충격이 컸는지 음. 어제 이제 제가 방송 딱 찍고 이제 나가서 이제 네네네. 지현 의원님이 그다음 라이브 예. 하셨잖아요. 이제 그때 딱 방송 끝나고 이제 카톡 확인해 봤더니 덕현이 형 다시 출근해야 되는 거 아님? 이렇게 와 있더라고. 그래서 이미 핸들 돌리고. 이 뒤늦게 알았구나. 예. 그러니까 그만큼 이 그래. 친구들도 이러면은 이제 당연히 이제 영상 쪽으로도 나오겠거니 생각을 했더라고. 그 전체 어제 보니까 우리 라이브 보고 그 소식을 접한 분들도 있더라고. 그죠. 그 라이브가 소식 한 다음에 한두 시간 안에 찍은 거였거든. 아니 장주현 의원님조차도 오는 아예. 길에 그거를 처음 운전하다가 형을 내가 보면서 얘기했단 그래. 말이야. 예, 그랬으니까. 예. 뭐 어쨌든 굉장히 충격적인 소식이었고 그렇습니다. 뭐 어쨌든 투엘은 떠났습니다. 네. 첼시 역사상 승률 4번째로 높은 감독이 됐어요. 100경기를 예. 투엘이 지휘했고 60%의 승률을. 굉장히 높은 승률입니다. 네, 높은 승률이죠. 네. 높은 승률이고 로마노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투엘 경질넷이 모르고 있었다. 아예 몰랐던 것 네, 같아요. 아침에 훈련 준비하면서 플럼전 데뷔하고 있었는데 이때 소식을 접했고 맨로는 이게 만약에 정말 사실이라면 주로 맨로가 지금 이야기가 나와요. 네, 맨로 얘기를 계속 할 겁니다. 네. 맨로는 그러니까 이게 만약 진짜 사실이라면 첼시 팬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씁쓸할 수밖에 없는 건데 투엘은 지난 시즌에 바르셀로나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접근을 거부했고 그 이유는 첼시가 지금 혼란을 겪는 와중에 클럽에 남는 것이 의무라고 느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게 진짜 팩트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그리고 뭐 예를 들어 중서 같은 이런 하단 첼시 팬들 있잖아요. 막 게시물 8만 개씩 쓰고 이런 팬들은 솔직히 지난 그 시즌에 그렇게 전쟁이 터질 때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건 아예 그냥 생각할 수 없는 변수지. 정말 축구 외적인 변수 중에도 나는 진짜 거의 끝판왕이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막 뭐 원정 버스 뭐 투엘이 운전해서 가겠다, 뭐 하베르츠가 비용 걱정하지 맞아. 마라, 그 얘기 내가 원정 많았어. 비용 된다, 뭐 그치. 이런 내용이 많았을 정도로 팀이 정말 외적으로 영향을 많이 받았었던 시즌인데 그때 투엘이 이런 마인드로 첼시에 남는 것이 의무라고 생각했고 결국에는 챔피언스리그 티켓 땄고 그리고 물론 이제 후반기에 경기력이 좀 안 좋았었던 거는 팩트지만 저는 이런 다양한 요소들이 좀 결합돼 있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좀 여러모로 저는 첼시 팬들 입장에서는 씁쓸한 그런 퇴장이 아닌가. 이게 결국엔 이런 상황에서 보지? 그러면 그 우리가 보는 필드 위에서 게임에선 감독이 왕이잖아. 근데 결국 중간 관리자야. 그렇죠. 큰 클럽이라는 틀 안에서 위에서의 결정을 뭐 따라야 되는 상황인 거 아니야. 고용된 사람이니까. 그렇죠. 감독도 어떻게 보니까 월급쟁이 아니에요? 그렇지. 네. 뭐 내부적으로 앞으로도 우리가 여기 뒤에 이제 뭔가를 얘기를 하겠지만 결국 큰 골자는 이 컨소시움의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는 토드볼이랑 투엘이랑 안 맞은 게 주된 제일 커요.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주요 소식들을 멜로가 되게 지금 엄청 장문의 뭐 네. 기사를 통해서 그리고 네. 뭐 니자리 킨셀라도 마찬가지지만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딱 그거예요. 토드 보일리 그리고 그 컨소시엄. 여기 이 컨소시엄 안에는 토드 보일리 외에도 이제 다른 사람들도 포함이 돼 있죠. 어제 뭐 지원 예를 형이 들면 쭉 막 나열을 해줬습니다. 뭐 에그발리라든지 네. 이런 사람들. 근데 이 컨소시엄은 스탠포드 브릿지에 좀 새로운 문화를 원했고 이 새로운 문화에 있어서는 투엘이 적임자는 아니라고 판단한 것 같다라고 이제 서두를 열었습니다. 이게 완곡한 표현이거든요. 되게 좀 그냥 과격하게 얘기해 볼게요. 그거 있잖아.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라. 그렇지. 들어왔으니까 이렇게 쭉 봤는데 본인들 일하는 느낌이랑 다른 거야.
약간 이러네. 그러면 우리가 적당한 타이밍에 우리 사람 데려오자. 그 방식에 대한 예시도 사실 오늘 뒤에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존에 이 토드 보일리라는 구단주가 어떤 식으로 팀을 좀 운영을 했었고 감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어떤 스탠스를 가지고 있는지를 멜로가 좀 설명을 하는데 보일리도 초기 계획은 투엘 믿고 간다. 근데 이제 그 권한을 부여함에 있어서 로만 시절에 그 어떤 감독이 누렸었던 것보다 더 큰 통제권을 투엘한테 부여를 했대요. 그러니까 이걸로 미루어 봤을 때 토드 보일리는 감독이 구단주랑도 소통 적극적으로 하고 이적 시장에서 계속 개입하고 그리고 뭐 이런 뭐 구성함에 있어서 팀을 운영함에 있어서 그러니까 사실 뭐 벵거나 퍼거스는 단순히 이 사람들이 감독 그 이상이었죠. 헤드 코치 이게 아니잖아요. 완전 전권을 쥐고 있었던. 그러니까 그 어떤 회장도 감독이 거의 대등한 느낌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니까. 네. 근데 토드 보일리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투엘이 전반적인 구단 운영에도 좀 관여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었나 봐요. 근데 100일 동안 일하는 그 기간 이때 투엘은 이러한 체제보다는 좀 분리된 관리 스타일에 더 적합하다는 사실이 좀 드러났다. 그래서 보일리도 이 점을 이제 알게 됐고 그 다음으로 보일리가 고려했었던 거는 투엘은 지난 시즌에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서포터즈의 마음을 잡았어요. 팬들은 사실 투엘을 지지할 수밖에 그렇죠. 뭐 최근에 경기력이 나쁜 건 있지만 그래도 투엘에 대한 지지가 있는 그리고 지난 시즌 어쨌든 그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수습했잖아. 첼시를 상위권으로 올려놨고 그래서 잡았는데 보일리는 이러한 팬들의 반응보다는 라커룸에서의 반응에 조금 더 집중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이런 자그레브전에서 나타났었던 증거는 만약에 투엘이 경질됐을 때 선수단의 반대 목소리가 훨씬 적을 것이라는 걸 시사하는 것 같았다. 그러니까 자그레브전을 사실 못했습니다. 첼시가. 그래 못했어요. 많이 못했어요. 저는 사실 뭐 열정이 선수들 사이에서 보였다고 생각하지도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보일리도 이건 라커룸 쪽에서 의견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춘 느낌이었고요. 이 보일리 구단주는 투엘이 이제 경질이 됐으니까 왜 경질이 됐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가 이런 장기적으로 뭔가를 함께 하려는 그런 욕망을 목표로 한다라는 설명을 할 거래요. 그래서 지금 제일 먼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그레이엄 포터. 네, 포터 감독은 사실 이 축구판을 전체로 놓고 봤을 때 굉장히 유망한 감독입니다. 유망하고 아직은 B클럽 경험이 없는. 근데 전술적으로는 확실해 이 감독 보이죠. 괜찮네라는 평가를 듣는 그런 감독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감독이 맡았었던 팀이 하위권, 그러니까 중하위권에 있었다는 그런 부분은 B클럽으로 갔을 때 성적을 담보할 수는 없는 리스크로 작용을 하게 되겠죠. 근데 좀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감독을 믿고 가겠다는 그런 스탠스인 것 같은데 이 보일리 구단주의 철학 자체가 장기 고용. 왜냐면 최근에 첼시에 재계약 맺은 몇몇 선수를 보면 6년 계약. 네. 물론 이제 이 선수들의 나이나 이런 거 고려했을 때 장기 계약이 이상한 건 아니지만. 근데 또 하나 이제 예시로 맨로가 언급한 거는 LA 다저스의 데이브 로버츠입니다. 7년 동안 팀을 이끌었고 2020 시즌에는 월드 시리즈에서 우승했죠, 다저스가. 근데 올해 초 3월에 3년 계약을 다시 맺었습니다. 추가로. 그러니까 이 감독이 지금 팀에 있는 보장된 기간이 10년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예시를 들면서 보일리의 원래 성향은 감독을 데려왔을 때도 상당히 오랜 기간 같이 하는 스타일이다. 그래서 투엘한테도 아마 이런 점을 바랬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삐걱거리는 게 좀 나타났다는 거죠. 이래 보면 길게 갈 사람인지 길게 가지 못할 사람인지 본인 기준에서 나오잖아. 그렇죠. 근데 봐라. 너가 만약에 예를 들어 그 랩추종을 인수를 했어요. 그럼 이 중에서 쳐낼 사람 있나요, 없나요? 있죠. 봐봐. 네. 그렇다니까. 네, 있죠. 이게 그러니까 투엘은 씁쓸하고 첼시 팬들은 씁쓸한데 그냥 단순히 아주 그냥 떨어져서 보면 누가 주인이 바뀌지? 네. 그러면 바로 눈에 보이거든. 네. 봐. 이 사람이 투엘이 유럽에서 어느 정도 명망 있는 감독인지에 대해서 본인이 판단을 했겠지. 근데 결국에 중요한 건 감독이 보여주는 피치 위에서 퍼포먼스뿐만 아니라 이게 이렇게 되니까 지금 토드 볼리의 선택을 옹호하려는 얘기처럼 들리는데 그게 아니라 상황을 우리가 보자면 그러니까 투엘은 청천벽력이고 내가 봐도 이건 이해가 안 가는 판단이야. 야 포터랑 투엘이랑 비교해봐. 지금 비교가 되나? 아니 챔스 우승 감독이랑 이제 잉글랜드에서 유망한 감독이랑 비교가 되냐? 이거 퍼디난드가 얘기한 건가 기억 잘 안 나는데 지금 투엘 자르고 어떤 감독이 와도 이거는 다운그레이드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만약에 무슨 나는 그거 완전 동의했는데. 지단을 데려오는 게 아닌 이상이야. 지단은 챔스 3회 우승이 있으니까. 그치. 근데 그거를 조금 떠나서 봤는데 이사회랑도 얘기를 했겠지. 투엘이랑 그럼 좀 얘기를 해보겠다. 그리고 일을 해봤어. 시즌이 좀 지나고 이적 시장 보려고 이렇게 해봤는데 단가가 나왔겠지. 이거 오래 못 간다 얘라. 왜냐하면 이 사람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나랑 안 맞는 사람이면 못 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뭐 보일리도 그런 부분도 봤을 거예요. 왜냐면 투엘이 사실 한 팀에 가서 장기로 오래 있었던 적은 없습니다. 파리 때도 도르트문트 때도 2년에서 3년 사이에 문제가 생긴 다음에 결국에는 마지막에 경질 엔딩이긴 했어. 맞아요.
그래서 사실 보엘리는 그런 부분도 고려했을 거예요. 네. 자, 딱 사이즈 봐요. 봤는데 나는 이거 좀 적극적으로 같이 해줬으면 좋겠는데 투엘은 그런 스타일이 아니네. 근데 파리, 도르트문트 2, 3년? 그러면은 이것도 좀 비슷한 거 아닌가? 그렇지. 그럴 바엔 시즌 초반에 그냥 날릴까? 뭐 이런 내용의 얘기를 했을 수도 있는 거고.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충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건 시기적으로 너무 후진 시기다. 그렇죠. 너무 안 좋은 시기지. 단 토드 볼리는 아마 이렇게 생각했겠죠. 빠르면 빠를수록 빠를수록 좋다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지. 그러나 너무 불안한 타이밍에 자른 것도 사실이다. 네,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게 투엘은 이번 여름 이적 시장 동안에 더 많은 것에 관여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했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토드 볼리 쪽에서 뭔가 서로 이렇게 얘기를 한 거겠지. 네, 그래서 이 보엘리랑 아까 말했던 에그발리 이제 뭐 같은 컨소시엄 네. 일원이죠. 24시간 내내 시간은 달랐지만 이적 창구에서 굉장히 많은 일을 처리했어야 됐고, 여기 이제 직역하자면 눈썹이 찍혀 올라갔다는 표현을 썼는데 결국엔 심기가 불편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 때문에. 안 맞은 거야. 네. 안 맞은 거야. 그래서 투엘이 가까운 코치들과 함께 일하고 그들끼리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 스탠스랑 보엘리 그리고 에그발리의 이런 포괄적인 접근 방식이 일치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결국엔 일하는 방식이 달랐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또 다른 예시가 그겁니다. 호날두. 보엘리가 호날두를 영입하려고 했을 때 투엘과 보엘리 사이에 의견 차이가 발생을 했고, 결국엔 볼리는 데려오려고 그랬던 거고 투엘은 다른 공격수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한 거겠죠. 네. 근데 투엘은 여기서 기사에서만 놓고 보면 단순히 그냥 아니요. 아니요. 이렇게 단순하게 딱 아니라 노라는 대답을 듣는 거에만 만족하진 않았다고. 근데 투엘은 내가 왜 호날두를 영입하지 않아야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계속해야 되냐. 이거는 맨로가 얘기했기 때문에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로마노도 이건 비슷한 얘기를 호날두 말고 또 덜리우트 얘기도 하더라고. 맞아요. 예. 바이언 가는 도중에 그래서 뭐 협상이 시작됐고. 결국에 중요한 건 이적 시장에 관련된 걸로도 둘이 이 대립 구도가 형성이 됐었던 것 같아. 네. 누굴 데려오면 좋겠다. 난 안 맞는다. 누굴 데려오면 좋겠다. 토드 볼리가 응? 그러니까 서로 안 맞는 게 있었던 거지. 그래서 결국에는 이 훈련장 분위기가 떨어지고 좀 자기가 부당한 대우를 투엘로부터 받았다고 생각하는 선수들과 함께 이 투엘의 지지도나 인기가 떨어졌고, 니자르 캔셀러도 사실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투엘은 일반적으로 선수들에게 좀 따뜻한 편이었는데 최근 훈련장 내 스태프들에게 좀 거칠게 대하는 것도 있었고, 어린 선수들이 실수했을 때 좀 가혹한. 여기에 이거는 뭐 이제 익명 선수를 예시로 들었는데 레스터 시티전에서 원래 선발로 예정돼 있었다가 마지막 몇 분에 제외가 됐대요. 근데 보통 투엘이 그 이유를 설명을 해주는데 이걸 안 했고 이 선수는 그거에 대해서 분노했고.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은 저는 이 기사들을 다 놓고 봤을 때는 이거는 어느 정도 언론 플레이 성향도 들어가 있다고 봅니다. 맞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뭐 구단 측에서 그런 것도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그래서 이제, 막 그런 거 있잖아. 뭐 여자친구 얘기 나오고, 그러니까. 그리고 뭐 투엘이 뭐 10분 마지막 통화에서 두 번째 기회 달라고 했는데 뭐 그거 통화 끝나고 나서 경질됐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맞아요. 그거는 저는 확실하게 확인된 사실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게 크로스 체크가 되려면 어쨌든 결과적으로 지금 첼시의 구단주는 토드 볼리와 컨소시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이 정도 기자들은 내부 소스를 받아요. 그리고 얘기가 되잖아. 그치. 근데 어느 정도의 구단이 원하고자 하는 기사들을 안 쓸 수도 없는 상황이라는 걸 우리가 너무나 명확하게 알고 있는데 이게 얘기가 되려면 투엘이 직접 인터뷰를 해야 돼. 그치. 본인이 이러했다. 그러면 여기서 크로스 체크하는 것 중에 공통되는 부분만 우리가 취합하면 되는데 지금 투엘이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 그치. 이건 맞네. 이거는 개소리였구나. 이런 식으로 걸릴 수 있잖아. 갑자기 투엘이 빡쳐가지고 까는 소리 하고 있네. 인터뷰에다가 그거 개소리야. 막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 그치. 이제 그러면 이제 그 기자 특종이고. 그치. 특종. 개 단독이지. 그러면 이제 단독 쓰는 거지. 네. 그래서 뭐 어쨌든 투엘 상황은 뭐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그레이엄 포터 얘기인데, 그레이엄 포터가 이제 장기 계약, 당연히 이제 구단 지금 가는 스탠스 자체가 장기 계약이니까 장기로 계약이 예상되고, 포터가 지금 바이아웃이 한 하나로 240억 정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투엘의 위약금이 한 111억 정도 돼요. 그러니까 첼시가 이제 포터를 선임하고 투엘에게 위약금은 뭐 당연히 지급을 해야겠지만, 그러면 추가적으로 한 350억 정도의 이 금액이 추가 지출이 예상이 된다. 뭐 이거에 대해서 크게 걱정할 팀은 아니니까. 그쵸? 뭐 결국에 그건 되는데 난 지금 유럽 축구와 프리미어리그의 어떤 판도가 한 감독이 아까 얘기했던 다저스처럼 10년을 간다? 힘들어요. 이게 주기가 점점 짧아지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감독들이 없는 건 아니에요. 클럽이나 펩은 비교적 장기 집권을 하고 있고, 그쵸. 스탠은 아르테타를 믿었죠. 결과적으로는 결과를 냈고. 그쵸. 근데 이게 나는 그런 가능성들이 항상 되게 적은 가능성이라고 봐. 그러니까 지금 판도 자체가 선수들이 이제 원클럽 밴드 이제 없잖아. 그러니까 그런 좀 비슷하다고 보고, 이게 그레이엄 포터라는 감독의 이런 전술적인 부분은 사실 프리미어리그 보신 분들은 꽤나 공감하실 겁니다. 이번에 브라이튼 존나 잘 나가거든요. 네. 인정하는데 그럼 포터가 글쎄 뭐 들어와서 되게 잘할 수도 있겠지.
근데 이게 또 빅클럽 맞는 거랑 또 다르다고 생각하거든. 근데 이제 어쨌든 그러니까 뭐 그런 얘기도 있어요. 지금 브라이튼 하는 것만 보면 이 팀 괜찮은 공격수 있으면 네. 유로파리그 경쟁할 그래, 팀이다. 맞아요. 그리고 지난 시즌에 스타트 엄청 좋았잖아요. 그리고 물론 이제 올 시즌 지금 초반 기세가 너무 좋으니까. 근데 이제 이 감독이 빅클럽을 맡아본 경험이 없다는 거 그리고 굉장히 급작스러운 부임이라는 게. 그렇지. 본인 판이 아니야 이게. 그러니까 투엘도 사실 중도 부임이긴 해요. 근데 투엘은 그 이전에 빅클럽 맡으면서 워낙 경험이 많았었던 감독이고 그 전에 파리로 챔피언 갔던 감독이야. 근데 포터는 지금 중소 클럽만 계속 맡다가 물론 명망 있는 감독인 건 맞아요. 근데 유망한 감독이지. 프리시즌이 없었잖아. 그냥 이렇게 중도에 6라운드 끝나고 부임을 해가지고 첼시를 이 감독이 수직 상승시킨다? 딱 왔는데 저는 그래서 공격수 누구냐 그래서 가봉민이 전데요. 그래. 근데 투엘 보려고 온 건데. 약간 그 첼시판 그 닐무패가 될 수도 있어. 얘 무패 때문에 고생 엄청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토드볼리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어떤 느낌인지는 알겠는데 그래도 타이밍이 너무 시적절하지 못하다. 쉽지 않습니다. 첼시 팬들이 참 답답하시지 않을까. 그리고 저는 앞으로 투엘의 행보도 좀 기대가 되는 맞아요. 게 일단 어떤 식으로 요거에 관련된 이야기를 나중에 풀 것인가. 그리고 저는 차기행 선지도 어디로 갈까. 네. 어쨌든 빅띵이거든요. 좀 보겠습니다. 네.